안녕하십니까.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입니다. 제가 미녀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종시 소담동 세샘마을 9단지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리치부동산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혼자 대책 방안을 방구를 하려니까 너무 떨리고 공부가 이렇게 좀 덜 됐는데 괜히 시청자분들한테 미비할까봐 제가 SOS를 시청을 했습니다. 특히 영상은 예쁜 사람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미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이분도 유튜브 운영하시고 있고요. 이제 저와 같이 그 네오비 부동산 마케팅 그 수업을 같이 받았던 후배 기수인데 예뻐서 제가 많이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소담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경력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부동산 업한 지도 되게 오래돼서 경력도 되게 오래됐으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소담동 9단지 리치부동산 이소연 대표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되고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은 분들 특히 대전과 청주 분들이 멘붕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 제가 조금 먼저 세종시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던 상태에서 제가 영업을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분보다는 조금 안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소연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한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 대책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주요 골자는 4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과열 지역 내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을 하겠다. 두 번째가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를 하겠다. 세 번째 법인. 법인 지난번에도 한번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을 하겠다. 네 번째가 지난 12.16 대책 있죠. 그거에 대한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을 위해서 지금 4가지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하나를 우리 여기 이소연 대표님, 리치부동산 이소연 대표님과 더 안내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가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을 하겠다는 방안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을 확대를 했습니다. 와, 현재 20년도 6월 19일 이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투기과열 지구는 현재 48개 지역이 제정돼 있고요. 대한민국에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는 69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많은 지역이 지정이 됐어요. 거의 뭐 서울은 전 지역, 세종은 원래 있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 지역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을 때 약간의 이제 제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지역에 어디가 지정이 됐나요, 대표님? 우선은 제가 다른 지역은 안내해 드릴 게 없고요. 지역 지정된 데는 한번 이제 그 참고 자료 안내해서 보시고 지금 저희 지역에 가장 지금 멘붕이 와 있는 분들 대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한잠 청주가 굉장히 핫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청주가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종 대전에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 대전의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유일하게 대덕구만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대덕구에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앞으로? 대덕구 뭐 신탄집 말고는 뭐 더 있나요? 그래서 대덕구에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청주하고 대덕구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이 두 지역은요. 대덕구와 청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이곳은 기존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없고요. 신규 분양하는 물량부터 이제는 제재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 지정을 한 게 첫 번째 아니었고요. 두 번째가 주택개발 호재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 게 두 번째 아니었습니다. 그쵸? 개발안이 많이 되면서 토지를 이제 난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니까 허가구역을 좀 지정을 더 했고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주택
투기 지역의 주택 소유에 대해서 조사 체계를 강화를 하겠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 세종에서도 얼마 전에 자금 조달 계획서가 좀 강화된 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중개를 할 때 9억 원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는 분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실 때 통장 사본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 계약서 사본을 제출을 해야 된다는 안내를 드리니까 너무 리얼한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못 사겠습니다 하고 손님을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가 확대가 된다는 거죠.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내가 9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금액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사실 때에는요. 자금조달 계획서에 통장, 내가 어느 분한테 돈을 받아서 이 집을 사는지, 내가 주택을 매매를 했을 때 얼마에 매매를 했는지 그 매매 계약서 사본, 사본까지. 예, 그 다음에 내가 통장 잔고가 얼마 있었다는지 통장 사본까지 네네. 제출을 해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 사항의 모든 게 다 첨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9억 원 이하일 경우는 그래도 대략 뭐 금융기관 예치금이라든가 담보대출 금액이라든가 매매대금을 그냥 증빙 없이 넣었다고 했으면 금액 제한이 딱 없어짐으로 인해서 제가 주택을 새로 사시는 분들의 부담감 그게 조금 많이 느껴지는 게 지금 세 번째 아니었고요. 이제 그 과열지구 내에서 투기 수요 유입을 위한 첫 번째 안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하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과 그 다음에 처분 요건 강화가 됐는데요. 첫 번째가 무주택자일 경우, 그쵸? 무주택자인 분은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되죠. 맞아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는요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시가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구입을 했을 경우는 1년 이내에 전입하는 게 의무화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이 의무화가 됐다고 하면 이제는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는 9억이 아니더라도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6개월, 그렇죠.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가 되는 것 같고요. 1주택자가 요즘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25평에 살다가 내가 33평으로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1주택자가 처분하고서 사는 거잖아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 그 그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구입을 했을 경우 담보대출 규제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전입을 의무화했다 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을 하고 되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하라는 겁니다. 한숨 쉬시네요. 그러면 일시적인 2주택 효과도 보지 말고요. 그냥 집 팔아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게 지금 규제 정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총일 6개월 했던 게 이 부분이었나요? 네, 맞아요.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세종에서 규제 지역에 있을 때 1년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1년에서 더 기간을 줄인 거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2주택이 3년이었다가 조정대상으로 묶이면서 2년이었다가 지난번 대책으로 1년이었다가 이제는 6개월. 또 대책이 나오면 그때는 아예 0개월로 되는 건가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힘들어하시고 저도 같이 계약 진행했던 매물들 매수하시는 분들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내 방안을 만내를 해드리는데 현재는 계약서가 지급이 된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금이 지급이 되고 계약서가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은행에다가 대출 신청을 했던 서류들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그 전에 이제 주택을 매수했던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전이랑 이제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6월 19일 이후부터 이제 대책이 강화가 되는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 같은 경우는 7월 1일. 7월 1일. 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6월 30일까지 네.
신청을 해놓으시면 될 것 어서 같고요. 서둘러 해야 될 것 같네요. 내일 모레면은 7월 1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청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혹시 주택을 매수하셔서 계약금 일부인 지급을 해놓으셨던 분들은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데 좀 서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인 과열지구에 대해서 투기 수요 근절 유입을 차단을 하겠다는 첫 번째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두 번째가요. 말씀드렸죠. 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정비를 하겠다. 여기에서는 뭐 재건축 안전 진단을 투명화하고 공정성을 강화를 하겠다. 이거 두 번째가 웃겼어요. 이제 재개발도 이제는 어디다가 투자를 못했지. 거주 요건을 강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한테만 분양 신청을 하겠다. 이 시행 기간은 20년 12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12월 이후에요. 관리처분 계획이 진행이 되건 사업 시행이 진행이 된 경우는 괜찮은데 그 전에는 괜찮은데 올 12월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지고 계신 조합원들이요. 보유를 하지 않은 이상은 청약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갔고요. 세 번째가 재건축 부담금 규제를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규제 금액이 좀 강화가 되면 이제 조금 이제 분양 가격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상향이 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이에요. 그쵸.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제가 예전에 법인 대책으로 해가지고서 뭐 법인한테 조금 강화를 하겠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법인한테 유리한 게 그거였었습니다. 양도세를 주택수에 상관없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뭐 양도세를 그때 금액에 따라 과세 표준에 따라서 법인 세율로 적용이 됐다고 하면 어쨌든 일반인보다 강화를 하겠다고 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계속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지금 21년도부터 부과를 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법인을 활용해선 주택 수요 근절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강화가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법인 등에 대한 세제 규제를 보완을 해서 법인들한테도 좀 중과를 하겠다. 그런 게 들어가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요. 부동산 매매업 하시던 법인들 있으시잖아요. 관리를 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부동산 중개업, 그다음에 부동산 분양업, 부동산 개발업 같은 경우는요. 개별 법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률에 따라서 등록 요건도 강화를 했고 보고도 의무적으로 했었는데 부동산 매매업이 이제는 개별 자유업종이었었습니다. 얘가요. 이제는 법정 업종으로 변경이 되면서 부동산 매매업이 이제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걸 대상으로 한 설립 요건이라든가 의무사항 규정을 마련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게 이제 법인에 대한 규제의 세 번째 안. 그래서 이거는 적용 시기가 2022년, 22년도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 하니까 어쨌든 22년 이후에 주택 매매, 저 아시는 분 한 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안을 제시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니까 분명히 아실 겁니다. 꼭 매매업을 22년도 이전에 주택 매매업을 빨리 적용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1216 대책에 대한 강화였습니다. 이 1216을 대책을 했을 때 보완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서 그 강화된 법률로 후속 조치를 추진을 하는 건데요. 그 1216 대책은 예전에 발표됐던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맨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대책 발표가 됐는데 저 대표님 그래서 이번에 이 대책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대전하고 수도권 막 규제 지역 된 그런 곳은 언제부터 정확하게 언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전에 한번 발표된 게 8월 이후에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 지역 지정
즉시 전매 제한 강화를요 즉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유튜브 한번 알려드렸는데 8월 전에 막 분양 받으신 분들은 규제를 안 당할 것 같습니다 막 그랬는데요. 이제 6월 19일부터 6월 19일부터 예 즉시 모레네요. 네, 즉시 전매 제한이 강화가 되고요. 이제 그 대신에 6월 19일 이후에 이 강화된 첫 번째 규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거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세종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네. 분양권이 안 돼요, 전매가.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가 되는데요. 대신에 기존에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는 투기 과열 지구는 1회에 한해서 1회. 네, 1회에 한해서 전매가 허용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전매 제한은 대덕구와 청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이곳은 기존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없고요. 신규 분양하는 물량부터 이제는 제재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쏙쏙 이해가 잘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주담대 우리 전입 처분 이런 요건에 대해서 강화 규제는 언제 되는 거예요, 대표님?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내에 시행이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전입이나 처분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은 7월 1일부터 7월 1일. 네, 그러니까 6월 30일 이전에 40분 얼른 사셔야 되고요. 계약서 얼른 뽑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들은 계약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은 전산이나 그런 게 이제 등록이 다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부터 이제 모든 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계약금 가계약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꼭 뽑고 계약금이 다 10% 넘어가서 계약서 작성이 되거나 아니면 담보대출이 실행이 된 사람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이 적용이 되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하니까 6월 30일까지 이제 한 13일? 네. 가계약금은 적용이 안 되니까 확실하게 계약금 10% 넣으세요. 네, 넣으시고 계약서 꼭 뽑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전입된 처분 요건 강화가 규정 시행을은 7월 1일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매매계약서 작성 등 그런 거를 체결을 해놓으시고 계약금 지급을 다 해놓으시던지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서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가장 궁금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대표님은? 대전하고 청주가 묶였는데 그러면 이제 세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여기 제가 오늘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상담 전화에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세종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전화를 통화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사모님 같은 경우면 대전도 묶였고 세종도 묶였고 청주도 묶였어요. 인근에. 네네. 그러면 이 세 군데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한다.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대표님은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세종이죠. 그 말을요. 10명한테 물어봤는데 10명이 똑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요. 우선은 주변의 아파트 시세라든가 이런 게 다 상향이 돼서 규제 정책이 자꾸 발표가 되고 주택 규제가 자꾸 강화가 되고 담보대출이 다 강화가 된 거는 세종은 이미 시장에서 다 적응을 했습니다. 네. 그 적응력이 다 있어서 세종에서는 모든 적응력이 끝났기 때문에 어수선하거나 횡설수설하지는 않는데 현재 대전과 대전 지역 같은 경우라든가 청주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청주가 그래도 생각보다 조정 대상 지역만 대응이 됐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40%가 아니라 50%. 50%가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조정이 조금 약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주 시장은 뭐 많은 영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전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전 시장에서 초반에 세종이 이렇게 규제로 묶였을 때 초반에 진짜 주택 시장이 조금 조용했었습니다. 지금 대전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적응이 되고 어느 순간에 이제 대출 안 받고
집을 살라고도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것들은 순간이었고 또 다시 가격이 상향이 됐었던 시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주변이 다 묶여 있다 보니까 대전든 세종이든 청주든 어느 지역이든 이 세 군데 지역에서 내가 실거주 하는데 가장 좋은 지역을 선택을 하셔서 아파트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는 청약을 해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약에서 청주의 청약 시장을 노려보셔서 청약 주민들은 내 집 마련에 계속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전은 대덕구. 네, 대덕구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니까 대덕구에 청약이 있는 시장이 있다가 하면 거기에 내 집 마련 청약을 하셔도 나쁘시진 않을 것 같고 분위기나 그런 거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4가지 정책, 이 4가지 정책을 하나하나 제목과 주제별로 해서 제가 오늘 받았던 질문 몇 개를 상대를 해서 우리 여기 미인인 이소연 대표님과 지금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자신감이 생겨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랑 제 유튜브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땠어요, 소감이? 너무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잘하시는데 괜히 얌전한 척. 지금 더 소담동에서 리치 부동산 운영하고 있는 이소연 대표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이런 상황 있으면요 같이 또 이렇게 영상 찍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이소연 대표님 리치 부동산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셔서 이제 세종시 돌아가는 얘기도 한번 더 보시고요. 저희 몽땅 부동산 유튜브도 지켜봐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이제 4가지 중에 이렇게 4가지 중에 또 킥포인트 몇 가지를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신 저희 대전 분들과 여기 진근에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주택을 처분을 하시거나 새로 구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자기 자산을 늘리시는데 조금 발받움 되셔서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그러면 이렇게 될 거를 생각하고 요즘에 계속 상가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 했는데요. 주택이 자꾸 강화가 되잖아요. 주택이 자꾸 강화가 되니까 저는 요즘에 수익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지금 부동산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파트, 그죠. 주택, 그 다음에 토지, 상가, 그 다음에 수익형으로. 근데 수익형에서 지정이 돼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원룸이라든가 또 세종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수익형으로 쳐지니까 얘네들의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토지 시장으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토지 시장에는 솔직히 가보시면은요 매물이 없어요. 땅도 없고 내 땅이 없어. 내가 돈을 많이 지급을 하면 살 수는 있으세요. 근데 매물이 없고 또 주택 자금으로 이렇게 몇 억 갖고서 움직였던 그 자금을 가지고 토지 시장에 들어가신들 내 눈에 들어오는 땅이 없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전하게 양도 차익을 100% 기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정적인 수입이 창출이 되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는 이렇게 주택 강화만 하지 말고요. 소유형 부동산 좀 활성화 좀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리 방안에 대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떠들어 봤는데요. 아무튼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세종 몽땅 부동산과 여기 소담동에 있는 리치 부동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좋아요 오! 무조건 넘겨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종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